저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형 로펌 JK 파트너스의 에이스 변호사 나유정입니다. 업계에서 승소의 여왕이라 불리죠.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송사를 다루며 대한민국 상위 1% 고객들만 상대하고 있어요. 결혼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게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9월 어느 화요일 오후 명품 수트로 온몸을 휘감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첫인상부터 거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형적인 속물이었습니다. 이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중견기업을 운영한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철부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이혼 소송을 의뢰하러 왔다고 했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당연히 내조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도연 씨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하나의 한심한 남자구나 싶었죠. 하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을 철저한 피해자로 포장하며 아내를 무능한 여자로 폄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까지 온갖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도연 씨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잠깐 울린 전화기 화면에서 선영아라는 이름을 여러 개 봤거든요. 선영일, 선영이, 선영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분명 아내 이름은 김미라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기술이었죠. 도연 씨는 이혼 후에 아내로부터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사 지분도 부동산도 모두 자신이 가져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과거 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변호사로서 감정은 억눌렀어요. 대신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말이죠. 선생님들 매일 아침 7시에 TV인생에서 새로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실화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도연 씨가 사무실을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남겨진 채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의 핸드폰에서 본 선영이라는 이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연 씨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죠.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받은 조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 씨가 회사 비서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들은 모두 그가 외도하고 있는 여성들의 번호였던 거죠. 아내의 본명은 김미라인데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분류는 감추고서는 아내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의 비열함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한심한 남자를 완전히 개조시켜주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쏟아올랐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이기적인 남자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도연 씨의 명함을 꺼내들고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도연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저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집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이 도연 씨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제가 몰래 들어가서 본 내부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어요.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고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도연 씨가 벗어던진 옷들과 각종 생활용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마치 돼지우리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침대 위에서 지쳐 잠들어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도연 씨의 아내 김미라 씨였습니다. 미라 씨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어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기로 눅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미라 씨가 낮에도 정장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도 집안일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도연 씨가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질책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도연 씨의 서재에서 발견한 녹음기였어요. 그 안에는 도연 씨가 다른 여성과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혼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는 당연하지, 아내한테서 재산도 다 빼앗아 올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비열한지 깨달았거든요. 아내를 모든 것의 원흉으로 만들어서 재산까지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내는 밤낮 없이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남편은 외도는 물론이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다니요. 그때 미라 씨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군요. 남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미라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라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연 씨가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 몫이라며 강요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육아도 온전히 아내 몫이라며 밤에 아이가 울어도 자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미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도연 씨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이런 이기적인 남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연 씨를 완전히 개조시켜 주겠다고 말이죠. 그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열한 인간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개조 프로젝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도연 씨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유정 씨, 이혼 소송 언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반말로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얼마나 오만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법정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도연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미지 관리가 뭔데 그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법관들은 의뢰인의 인격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가정법원에서는 더욱 그렇죠. 도연 씨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자립적인 남성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자기주도 생활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도연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왜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아내가 하는 거 아냐라고 반발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도연 씨 이혼 소송 중에 아내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법관이 도연 씨를 무능한 남자로 볼 수 있거든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도연 씨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승소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 스케줄을 짜서 도연 씨에게 주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표였어요. 도연 씨는 그 표를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나는 회사도 운영해야 하는데라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이것도 못하면 다른 변호사를 찾으시라고 말했어요. 결국 도연 씨는 제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설프게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는 도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 도연 씨는 완전히 서툴렀어요. 계란 껍질이 팬에 떨어지기도 하고 기름이 튀어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만 의존해서 살았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성인 남성이 계란 하나 제대로 못 부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에게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어요. 매일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 씨는 지쳐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손에는 상처도 나 있었습니다. 유정 씨,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나 회사 일하느라 죽겠는데라고 도연 씨가 하소연했어요. 저는 그런 도연 씨를 보며 과거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가장이라고 큰 소리치던 아버지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도연 씨를 개조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를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진짜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도전적으로 말이죠. 도연 씨는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승리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오만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주째에 접어들면서 도연 씨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영상 속에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솜씨가 늘었고 집안 정리도 그럭저럭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 씨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정 씨, 이제 그만해. 나 아버지한테 다 말했어라고 도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도연 씨가 제 훈련이 너무 힘들다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한 거였어요. 70대 회장님이신 아버지가 저에게 항의 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도연 씨의 가족 전체를 상대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 후 예상대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굵직한 목소리의 노인분이었습니다. 변호사양,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시키는 거야? 남자가 집안일을 왜 해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시대에는 남자도 가사노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더욱 그렇죠라고 말이죠. 그러자 회장님은 더욱 화를 내셨어요. 무슨 소리야,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고 남자는 바깥일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도연 씨가 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부터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나갔어요. 회장님, 그런 생각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법관들은 양성평등을 중시하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만약 도연 씨가
법정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면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해질 거예요. 회사 지분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장님은 그제서야 조금 누그러든 모습을 보였어요.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달라진 거죠. 결국 40분간의 통화 끝에 회장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재훈련에 협조하겠다고 약속받았어요. 도연 씨는 아버지마저 제 편이 되자 완전히 좌절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훈련 4주 차에 접어든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우연히 강남역 근처에서 도연 씨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선영이라는 여자 중 하나였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혼자 아이를 돌보며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 남자는 외도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연락해서 증거 사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도연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뭔가요? 라고 저는 호텔에서 나오는 그의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도연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냥 업무 미팅이었어. 호텔에서 만날 일이 있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업무 미팅을 위해서 손을 잡고 들어가시나요? 라고 말이죠. 도연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갈했습니다. 도연 씨 같은 남자는 평생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아내를 속이고 가족을 배신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가장이라고 하는 거죠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남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호텔 사진 사건 이후 저는 도연 씨에 대한 훈련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서 그의 인격 자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도연 씨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특히 아내와 가족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몇 줄만 끄적이던 도연 씨였지만 점차 진솔한 내용들을 적어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기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제게 반발하며 자신을 하인 취급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5주째 되던 어느 날 도연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폭발했어요. 유정 씨, 도대체 뭐가 목적이야?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아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도연 씨는 더욱 화를 냈어요. 한심하다고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동생도 도연 씨 같은 남자와 결혼했었거든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빠진 이기주의자와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동생은 그 남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고 남편은 외도까지 했어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동생은 우울증에 걸려서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갈했어요. 도연 씨도 똑같아요. 아내를 괴롭히고 가족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이죠. 도연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도연 씨 집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쓰레기가 널린 거실, 설거지가 쌓인 주방, 지쳐 잠든 아내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도연 씨가 만든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 미라 씨와 나눈 대화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미라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과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드디어 이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저는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도연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나 정말 바뀔게. 아내한테 용서를 구할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도연 씨에게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남자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의 진심 어린 참회를 확인한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도연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도연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이혼만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관계 회복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외도했던 모든 여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안일과 육아를 완전히 분담하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 목욕시키기와 재우기도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이제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훈련을 통해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시험은 아내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어요. 미라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도연 씨는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어요. 미라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라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늦었어라고 쌀쌀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진심을 보여주겠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도연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족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라 씨가 출근할 때는 도시락까지 싸서 챙겨줬어요. 저녁에는 미라 씨보다 먼저 퇴근해서 집안 청소와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직접 마중 나가서 함께 놀아주기도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외도를 완전히 끄는 것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저에게 모든 여성들과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보고했어요. 핸드폰에서 선영이라는 이름들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미라 씨의 표정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도연 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아빠와 놀 수 있게 되어서 좋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미라 씨가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진 것 같긴 해.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워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도연 씨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유정식 이혼 소송 대신 가정법원에서 부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담 세션에서 도연 씨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외도 사실부터 시작해서 아내에게 집안일을 전담시킨 것,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도연 씨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어요.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도연 씨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는 이제 정말 가정다운 모습이었어요. 거실에는 아이의 장난감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주방에는 도연 씨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라 씨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도연 씨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유정 씨 덕분에 진짜 남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을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남자들을 무조건 적대시해 왔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서 가족 상담 전문 변호사로 전향을 준비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연 씨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연락을 받는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부부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도연 씨가 진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때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진심과 끈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